네, 다음은 배출, 즉 위로관을 이용한 경광급식의 공급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출, 즉 위로관을 통한 관급식 이제 할 때 저희가 내시경을 통해서 배출을 삽입하게 됩니다. 우선 입이나 코를 통해서 위내시경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위에 다른 이상 소견이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위에 공기를 잔뜩 집어넣으면 이 위가 복벽에 이제 맞닿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관 삽입할 부위를 표시하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안쪽에서 내시경으로 봤을 때 손가락을 누르는 것에 따라서 위 벽이 돌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목표로 해서 소독약으로 소독하고 국소 마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정용 바늘과 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삽입을 해서 위 벽이 어디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복벽에 위벽이 바짝 고정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한 뒤에 저희가 칼날이나 혹은 이런 투관 침을 이용해서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위로관을 삽입할 수 있는 도관, 즉 이제 우리가 가이드 와이어나 혹은 뭐 쉬스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기구들인데요. 그런 기구를 집어넣고 이제 위로관을 삽입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관을 통해서 이제 위로관을 삽입하게 되면 큰 이제 어떤 작업은 끝나고요. 최종적으로 위로관 끝 부분에는 이렇게 부풀리는 방법 풍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증류수로 이제 풍선을 부풀리고 안쪽에서 이제 빠져나오지 않도록 고정을 하게 되고요. 바깥쪽에서 이제 안쪽만 고정이 되면 이게 바깥쪽으로는 빠져나오진 않지만 안쪽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도 고정할 수 있는 그런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뱃줄을 이용해서 관급식을 할 때 식이 진행 방법은 처음 삽입하고 나서 보통 다음날 관급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영제 검사, 즉 이 설치한 관을 통해서 조영제를 집어 넣어 보면 이 조영제가 문제없이 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한 부분을 목표로 해서 잘 흘러가는 것을 관찰하고 주변으로 새지 않은 것을 관찰해서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교체는 보통 저희가 한 석 달째부터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교체 후에는 바로 뭐 관급식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뱃줄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긴 모양의 이런 관을 가진 그런 뱃줄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런 방법으로 집어넣게 되고요. 위에 이렇게 집어넣고 나서 풍선을 부풀리고 기다란 관을 바깥쪽에 갖고 있습니다. 이런 뱃줄의 장점은 복벽 두께나 뭐 위벽의 두께를 우리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디스크를 얼마나 위치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뚱뚱하고 복벽이 두꺼운 사람들은 디스크를 조금 더 넓게 위치를 시킬 수도 있고요. 만약에 복벽이 얇거나 뭐 이렇게 지방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 디스크를 조금 더 앞으로 당겨서 이 두께를 짧게 유지해서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즉 가용성이 좋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이 길게 대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 걸려서 뭐 당겨지거나 혹은 빠지거나 손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대신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움직임이 많이 없는 환자분일 경우에는 이제 옆에서 영양 공급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제 손쉽게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분리형인데요. 안쪽에 이제 풍선 부풀리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바깥쪽에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디스크는 없고요. 다만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길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길이가 정해져 있는 제품을 골라서 우리 이제 각자 옷 사이즈가 있잖아요. 복벽 두께에 맞는 사이즈를 골라서 삽입하고 이 풍선을 부풀려 놓아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장점은 이 중간에 이제 커넥터를 연결해서 공급하고 빼고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마치 이 관을 중간에 분리해 놓은 상태에서는 이제 덮개 뚜껑을 닫아 놓게 되면 이제 어떤 뭐 관에 방해 없이 활동을 하거나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잘 뭐 뽑을 위험이 있거나 그런 환자분들에게도 중간에 이 관을 이제 제거해 놓은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억지로 뽑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환자분들한테 조금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대신 이제 단점은 이거를 연결하고 빼는 번거로움이 첫 번째 있고
아무래도 어떤 장비든 한 단계 더 조작을 가하게 되면 그 장비나 제품들에는 손상이나 다른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연결 부위가 망가지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각자 이제 상황에 맞게 이 제품은 형태는 골라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뱃줄 삽입 부위의 소독인데요. 소독 주기는 처음에 이 뱃줄을 삽입하고 난 뒤에는 매일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7일 이후에는 한 주 1회 정도 시행하면 되고요. 시술 후 한 2주 정도 경과 후에는 정기적으로 소독약을 사용해서 소독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이미 상처가 다 뭐 우리가 배 안으로 관이 뚫려 있다곤 하지만 관이 들어갈 이제 통로가 뚫려 있다곤 하지만 상처는 이미 다 아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이상 소독약으로 소독하는 거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약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단순히 청결을 유지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삽입 부위가 더러워질 경우에는 생리식염수로 잘 닦고 건조를 시키고 우리가 흔히 이제 입이나 어디 뭐 이렇게 뒤 엉덩이를 닦는 것처럼 뭐 일반적인 그런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 왜 우리 욕창을 예방하려면 이 체위를 자꾸 조절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돌출 부위, 즉 뭐 풍선이나 이 돌출 부위의 위치를 조금씩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당겨서 위치 확인하고 돌려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이런 안쪽에 생기는 이런 파고든, 궤양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출이 정확한 위치에 고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뭐 정확히 고정이 되면 당연히 이제 음식물이 이 위나 장 안으로만 공급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이 구멍을 위에 있는 구멍을 찾지 못해서 복강 내에 고정이 될 경우에는 복강 안에 이제 음식물이 공급이 될 가능성도 있고 복벽에 고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즉 이 팁 끝쪽에 있는 이제 이 수출구가 위 안쪽에 이제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벽에 이렇게 음식물이 계속 공급이 되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심한 발정이나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뭐 시술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발생하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복통을 호소한다든가 주변에 발적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이랑 반드시 상담해 주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양 공급과 이 뱃줄 영양 공급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 이 뱃줄의 막힘이 흔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이제 문제로 찾아오시게 됩니다. 빈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막히게 되면 사용을 못하게 되고 음식물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당황스럽게 막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일단 뭐 앞서 콧줄과 비슷하게 경장 영양의 표준 영양액 이외에 자가식이 뭐 미음이나 분쇄한 그런 간 음식을 공급하게 될 경우에 그리고 가류약을 공급하고 나서 충분히 씻어내지 못하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사기로 앞서 이제 콧줄을 다시 재관류시키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게 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뚫리지 않는 경우에는 교체가 필요하므로 의료진과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피부 발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항상 이제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소화액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정이 잘 안 되거나 안쪽에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가 안 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공급되는 위에 음식물이 남아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결국에는 이 틈으로 소화액이나 음식물들이 새어나오고 주변의 피부를 적시게 되겠죠. 결국에는 소화액이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반복될 경우에 이런 식으로 발적이 올 수 있는데요. 이런 피부에 자극을 지속적으로 주게 되면은 뭐 발적 이후에 농양이나 분비물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위치를 확인하고 재조정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뭐 이 장치에 고장이 있어서 배출을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오셔서 의료진의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진의 빠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요. 배출이 빠져나오는 경우, 그리고 배출 삽입부에서 피가 나는 경우, 영양 공급 시에 관에서 영양액이 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출을 가지고 흔히들 이제 질문하시는 것 중에 목욕을 해도 되나요? 근데 배출 삽입하고 나서 3, 4주 후부터는 목욕 가능합니다. 다만 통목욕은 결국에 이게 위장이랑 통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 내용물이 새어나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쓰는 이제 씻으려고 하는 그런 물들이 위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통목욕은 조금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샤워 후에 뱃줄 주변에 물기를 깨끗하게 말리고 유지할 경우에는 문제없이 샤워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어떤 청결 유지하는 데는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뱃줄은 언제 교체하나요? 뱃줄 삽입하고 나서 2주 이후부터는 안전하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기간마다 이제 이게 설치하고 관리하는 기간마다 조금 다른데요. 결국에는 이 3개월에서 6개월의 기간이라는 게 뱃줄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앞에 풍선이 망가져서 빠지거나 중간에 이 관이 이제 망가져서 새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한 3개월에서 6개월. 뭐 제조사에서 설명하기로는 1년까지 이제 괜찮다고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뭐 그 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교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정기적인 교체 시기 이전에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앞서 이제 빨리 뭐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한 경우에 포함되는 내용들인데요. 뱃줄 주변에 광급식이 새는 경우, 피부 손상이 있는 경우, 뱃줄이 막히거나 낡아서 교체가 필요한 경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영양집중지원팀 외과의사 유한모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